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서정 포커스 임장규 기자입니다. 지금 저기 판넬로 해가지고 게시되어 있는 비난과 금빛 프로젝트 추진과 4대 상징물 권리, 소제목 해가지고 대관람차 유치, 수변형 관광공원, 수상공원장, 4대 상징물 권리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최민호 시장님 그 임기 내에 가능한 그 공약이 그러니까 요거에서 어떤 게 이 3년 6개월 동안 이제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세종형 미래마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최민호 시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시골에 있는 지역에 일부 개소에도 농촌 지역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지역 내에서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자격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기 게시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최민호 시장님 되게 중요한 공약사항입니다. 근데 관련된 내용이 좀 이렇게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미래전략본부 이제 관련된 도서관에서 문의했더니 교육자격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화된 내용이 없어 현재까지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세 가지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총 9가지 과제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미래전략본부 올해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인데 주요 계획을 쭉 9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 저희가 보고한 것 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좀 나열한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제자유구였고요. 한글문화수도, 비단강 도피 프로젝트, 4대 상징문, KTX 세종역 및 조치현 정차, 천마을 IC, 시내버스 무료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안전시설 재정비, 그 다음 스마트시 서비스, 여기 총 9가지 과제가 있고요. 세부 과제는 저쪽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올해 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름 그 계획을 세운 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좀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개발계획안을 이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은 저희하고 대전시가 같이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산업부에 올리게 되면은 하반기에 각종 절차가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소요가 되게 되면은 저희 목표는 연내에 좀 지정이 됐으면 하는 목표를 갖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글문화도지는 세 꼭지가 있습니다만 한글문화단지 이거는 과거에 행복청 시절인데요. 이제 한문화단지라고 한번 추진하다가 현재는 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 시장님 오셔갖고 저희 시가 이제 세종시이기 때문에 한글문화단지를 다시 좀 조성을 좀 추진했으면 하시는 의지를 피력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연구 용역을 이제 착수를 좀 올해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은 1단계 중간 보고는 이제 상반기에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좀 지원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글 특화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설용역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조성공사는 저희 한솔동에 한 군데가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개소 정도는 올해 추가로 공모를 해갖고 좀 조성을 좀 해보자는 좀 일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종 축제를 이제 한글문화 연기하는 거는 저희가 한글 축제가 이제 10월에 있지 않습니까? 10월에 연기돼서 축제를 좀 준비하는 거고요. 5월달에 세종대왕 나신날 행사를 조금 본 행사에 앞서서 좀 세미를 좀 했으면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이건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작년에 그 환경부에서 하천 통합하천 그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라는데 당첨이 됐죠. 예, 그래서 저희 비단강 지역에 총 496억이 투입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련 용역을 해서 총사업 대비를 하고요.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부에서 아마 2027년까지 금액이 좀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돼서 저희 그 본부에서는 대관람차라든지 수변형 관광공원, 수상공연장 일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공모 사업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연계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좀 마련하고요. 그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필요하게 되면 이제 도시계획도 바꿔야 되고 또 마스터 플랜 방향도 수립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대 광진구 설립은 이제 동서남북 총 10군데가 이제 주요 관문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4군데를 조금 특화시켜서 4대 상징물을 건립하자는 목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은 이제 도시 경관가에서 이제 위치는 잡아놨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한 군데 정도는 이제 설계 공고를 통해서 좀 멋있게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공고를 좀 할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 설계 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KTX 세종역은 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자체 타당성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요 결과가 일단 용역상은 10월입니다만 그 전에도 나오게 되면은 국토보도 관계위원과 협의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역 KTX 정차 요거는 자체 차정성 용역 여기에 연계해서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요 결과는 조금 상반기에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흔히 말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을 바꿀 계획은 아니고요.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시설계랑 사업 준공을 좀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관련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국토부가 협의를 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마을 IC는 저쪽 이마트 쪽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IC 추진을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도공에서 전국 각지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하이패스 IC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PC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건이 이제 잘 바뀌어서 대통령 제2집무실이라든지 국회의사당 또 학예 세계 체육대회도 있고 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PC가 나올 걸 좀 봐서 저희가 자체 좀 분석 중에 있고요. 이 결과 잘 나오게 되면은 도공과 협의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무료화는 사실 이제 노선 개편과 좀 연계되는데요. 노선 개편은 올해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시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와 연계해서 무료화의 어떤 기본 방향을 잡고 실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보건복지와 협의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올해 마무리하는 걸 하고 있고요.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안전시설 재정비 이거는 저희가 이제 회전교차로의 교통 섭외라든지 표지판, 교차로의 볼라 등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부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관련 부처, 그러니까 행복청이라든지 경찰 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민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안전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도 담보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상반기에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제 서비스 대표 모델은 저희가 2단계까지 끝났고 3단계에 지금 사업 착수를 해서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는 거고요. 저희 현재 한 86개 정도 서비스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략전 설명 좀 이렇게 드린 걸로 하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 중에 세종역 미래마을은 구체적인 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빈집 정비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게 한 239호 정도가 철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철거가 되게 되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단순히 나대지로 둘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활용할 거냐, 아니면 도심 소규모 적용을 할 거냐, 그런
그거에 대해서 현재 좀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민들 특히 읍면지역 의견을 좀 많이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특구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예산 아마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취재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과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교육자격 특구라는 건 아직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련 법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용어에 대한 법이 완성이 되면 교육자격 특구에 대한 그 절차에 관한 또 법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상당히 좀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 2단계의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 과정에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아마 시범사업은 세종시가 적용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교육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관련 영역을 좀 추진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거는 교육청과 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던 대관람차, 수변형 관광공원, 수성공원장, 그리고 4대 상징물 건립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 아까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네 가지가 차민호 시장님이 이제 임기 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니까 그때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게 뭐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가시적 성과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니까 이제 올해 하시는 거가 성과가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대관람차 말씀하셨는데 대관람차는 이제 저희 관에서 할 성격은 아니고 이제 민간 파트에서 투자를 할 성격이죠. 이건 이제 접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된다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진행되는 걸 좀 보시면서 추가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과 금빛 프로젝트는 일단 통합하천 그 사업 상당히 금액을 좀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국비를 좀 잘 활용하면은 강을 좀 정비한다는 게 어느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정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전까지 목표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외부 다음은 내외부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부 김주환입니다. 조금 전에 그 본부장님께서 언급하신 통합하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다 이제 이 말씀 듣고 나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그 정원 그 박람회 관련해서는 전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 이제 환경국 사업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하천 그 사업의 일원으로서 정원 그 박람회도 중안공원을 그 비롯해서 금강 그 강변을 아마 주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이게 포함되는 어떤 사업으로다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이원화되면은 제각기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흔히 말해서 스페이스 공간은 같은 공간이죠. 비단강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금강변 주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25년 목표라고 있는 그 정원 산업 박람회도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같이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과 저희 본부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에 확보한 예산에 주로 보행교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수상 섬이라든지 음악분수 또 양적 호환을 개발하는 거 이런 예산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요. 그 사업을 좀 잘 활용하면 저희 자체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을 걸 보고 있고요. 관련 용역은 저희가 그 용역 정원 산업 박람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발주를 좀 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하게 되면은 양 본부가 양국이 협의해서 용역 진행 과정에 같은 목표를 좀 도출을 하고요. 시행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쪽이 할지는 좀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이원화되어 있어갖고 이론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러는 저희가 일단 주관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어느 용역이나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그 국이나 특정 국 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연계돼 있고 주관은 데서 잘 좀 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종해설의 유 기자님. 예, 세종해설의 이경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작년 하반기에 그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청 직원이 그 짚라인 아이디어를 낸 걸로 그래서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단강 그 금빛 프로젝트하고는 언급을 안 하시기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그것은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 짚라인 과학 그리고 이제 그 대관람차 같은 경우에 이제 검토를 좀 해보셨겠지만 그 하천법이라든가 공원법 이런 거에 제약을 받지는 않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자리구역 이제 추진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건 시장의 공약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전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한 8개 정도의 경제 자리구역이 있는데 그나마 좀 그 잘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는 유명무실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 자리구역을 또 지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한테 과연 여기를 올 수 있을까, 예, 투자를 어떤 결심할까 하는 건 좀 전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 아니면 해외 같은 곳에 뭐 훨씬 더 좋은 우리나라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두 가지 이상입니다. 일단 그 질문은 두 가지, 세 가지를 물어보셨네요. 첫 번째 짚라인은 그 저희 아이디어 한 건 맞고요. 그 통합하천 그 사업에 공모할 때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 공모 사업 그 내용에 짚라인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현장화 시킬지 이제 그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직 그쪽에서도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게 안 하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직 구체적인 안 된 상황이고요. 이제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차는 이제 시설적인 측면인데 이게 공원 내 시설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별도의 어떤 그 토지 용역에서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위락시설 용지를 해서 할지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위치라든지 그 민자를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지 등을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게 있으면 이제 행정적인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복처가 협의해서 충분히 투자하시는 분의 목적이 맞게끔 바꿀 수 있을 것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뭐 조세 혜택도 있고 규제의 어떤 좀 완화침에도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저희하고 이제 대전시가 합심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연성에 좀 예정되어 있는 지역 여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치는 높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투자를 이제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법인세도 이번에 좀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저는 노력을 통해서 좀 유치할 성격이지 다른 데 실패했다 해서 저희도 실패할 거라는 건 좀 빠르신 예측인 것 같고요. 경제산업과 협의해서 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OTN 임 기자님. 예, OTN 임원성 기자입니다. 저는 비단관 프로젝트에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단관 하면 세종에서 최고 필요한 게 비단관입니다. 그러나 상류에는 청주에서 나오는 이호천, 대전에서 나온 대전천, 특히 대전천 주변에 외천천이 있어요. 외천천은 약 12km인데 그 12km 지점에 각종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장치도 없는 현재 시청이고요. 실제 호수공원 주변에 보면 이 철새가 없다고 많이 없다고 늘 말들 많이 있습니다. 철새가 물이 좋으면 철새가 자연히 겨울철이면 날라오죠. 그러나 올 겨울철에도 철새가 많이 안 왔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호천, 대전천 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예상인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물 관리가 이제 이번에 수량하고 이제 수질이 있는데 그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이원에 되다가 이번에 이제 합쳐졌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물 관리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수질 문제인데요. 이제 미호강이죠. 이제 미호천이 아니고 미호강, 금강,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질은 아마 그쪽에서 충분히 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급수라는 게 있죠. 저희 기억은 한 2급수인지 3급수인지 조금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 급수에 맞게끔 관리하고 있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호강 그 수질을 좀 높이자는 취지로 전에 그 지사님들 모셔갖고 저 물 흘려보는 행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냥 좀 말씀드리고요. 그 외천초는 대전 쪽인데 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면 아마 이게 뭐 지방하천인지 국가하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하천이라면 대전시에서 관리할 성격이죠. 저희 시해중시에서. 네, 충북하고 세종하고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외천천이라는 게요. 네. 하천의 그 등급을 좀 봐야 될 성격이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 가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뉴스 이 기자님. 네, 비누스 이희택 기자입니다. 작년에 일부 조치들이 좀 있었긴 했는데요. 어쨌든 세종 시민들의 가장 큰 제일 민원이 교통 규정체 아마 체크 시간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에서는 교통 신호 체계 개편이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지금 제시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상 이제 근본적 해결 불가능하고 실제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현무리교 앞이라든가 정부 세종청사 앞 어진교차로에서 정부 세종 이청사 구간, 그다음에 성금교차로 파란달 세샘교차로 부분의 주정체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세종시 정책이 왕복 4차로가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변차로제나 아니면 왕복 5차로와 같은 좀 실효적인 조치들이 특정 구간에도 좀 시범적인 어떤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좀 과감한 시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내버스 무료화가 이제 자가용을 내려놓고 주정치를 완화하는 어떤 처방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인수위에서 큰 틀의 방향성은 읍면동 지선버스는 무료화하고 내부 및 광역 BRT 요금을 하자니까 이런 형태로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알뜰교통카드로 이미 BRT 같은 경우에는 요금 할인 정책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큰 틀의 방향성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BRT까지 다 포함한 전부 전 노선 무료화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교통 체증, 흔히 말해서 출퇴근 시간이 되겠을 거로 예상합니다. 보통 때는 뭐 지역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뭐 정체는 없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출퇴근 시간대 많은 정체가 발생되는 지역이 우리 방금 유자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군데가 있죠. 근데 저희 도시가 어쨌든 이제 대중교통을 이제 지향하는 도시다 보니까 도로 폭이 한계가 있고 자가용이 많이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소화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근본적인 거는 이제 대중교통 그 버스 쪽으로 좀 가야 되는 큰 틀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선 개편이라든지 버스 무료 정책, 어울린이라든지 뭐 도보, 또 최근에 좀 타고 다니시는 서클 여러 가지 그 교통 수단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걸 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도 이제 자가용 타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차선을 이제 확장하는 데는 현실 어렵기 때문에 교차로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가속 가감 이렇게 좀 확대하는 데는 저희가 일부는 몇 군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은하수 교차로라든지 뭐 노래 교차로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공간이 나오는 데는 좀 그렇게 일부 조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호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호를 이제 특정 위치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좀 일부 시행 중에 있고 또 현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향에 대해서 현재 고민 중에 있고요. 그게 올해 아마 특정 위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많이 나올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시범 운행하는 과정에 뭐 시간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시내버스 무료화 전면식이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용역에서는 어쨌든 저도 사실 좀 업무 파악이 얼마 안 들어갔고 이걸 오픈할 성격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좀 차후에 별도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좀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충일보 임 기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대중교통 무료화 덧붙여서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지 아니면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요. 만약에 앞으로 무료화가 된다면은 여기에 따른 그 예산도 많이 필요할 건데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건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인 데이터는 용역 주기 전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무료화라는 거는 이제 지금 흔히 말해서 어르신들 65세라든지 70세 이상 무료하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도 일부하는 데가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준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버스 쪽에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로 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되면은 이제 전면 무료화로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계는 사실 이제 얼마나 탈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아직 기간이 좀 있습니다. 차후에 좀 별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농수축산신문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농수축산신문 박나라 기자입니다. 경제 자유구역 지정은 유망한 신성장 기업들을 유치해서 자족 기능을 이렇게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입지 적성성에 대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면 해당 주민들이 이거를 재검토하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신지? 예. 이거는 이제 답변은 경제산업국장이 답변할 성격이라 제가 드리기 좀 곤란한 성격인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예정돼 있죠, 언론 브리핑. 네, 브리핑이 저희들이 한 6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7곡도 있거든요. 그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2월 달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건 여기 과장님도 계신 거니까 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로 좀 이렇게 브리핑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관계상. 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1월 19일 목요일 10시에 보건복지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